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상입니다. 오늘은 대만 총통을 지냈던 장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개석은 중국 근현대사의 인물 중 본명보다 자가 더 알려진 인물입니다. 본명은 장중정, 자가 개석입니다. 한국에서도 장개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반대로 윤재라는 자가 있지만 그냥 본명인 쩌둥, 모택 등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근현대 인물이 본명으로 더 유명한데 비해 유독 장개석만 통틀어 저로 언급될 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개석이 본명 맞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편입니다. 대만의 중정기념당, 중정국제공항, 타이완국제공항을 통해 그나마 일반인들이 장개석의 본명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정국제공항은 현 타이완공항은 영문으로는 장개석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표기되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공연이나 간간히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장개석의 학명은 장저칭, 이며 그의 두 번째 이름이 1913년에 바꾼 중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장개석을 자신들 방식으로 소카이 새끼라고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중국어 인명을 표준 중국어 발음에 따라서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건국 이래 활약한 인물은 거의 그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선전한 적들이 이름 중 일본어 도금 소가이 새끼가 언급됩니다. 베트남은 중국어의 음명을 표준 중국어 발음으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일반적으로 베트남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마오자의 동이 됩니다. 중국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간다면 중국인들은 망국노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주의에 의해서 나간다면 중국인은 노예로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중화민국을 설립한 지 27년이 지났다. 이 시기 동안 소위 대중집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나 헌정주의는 없었다. 또한 불행히도 이런 초기 집회들이 몰고 온 수많은 후배 관행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나라를 혼란과 허약한 상태로 내몰았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들이 적들로부터 억압과 권력을 받고 있다. 물론 인민정치위원회는 의회가 아니지만 여러분은 정당정치 비슷한 과거의 실수들이 지속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국가는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악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지혜한 특성이다. 우리가 일관되게 설명한 우리 일본 군부는 적으로 선때 일본 인민은 결코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폭력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까지 잘못된 우월감에 대응하면 온통함은 서로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 이건 결국 인의 스승이 가르친 목적이 아니다. 장개석은 알려진 중국 문명이 1946년 한국에 접한 적이 있다.
지금은 옛날 서점에서 깨고 구경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대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일본은 산케이신문에서 연재 후 출판한 장기사업 비록이 있다. 한국에선 한 1970년 일부에 해당하는 분량이 6권으로 출판됐다. 2부는 끝내 지금 발간되지 않았다. 그나마 들어온 것도 옛날에 출판돼서 지금 한 적도 볼 수 없다. 장기에서 비록의 주요 필진이었던 후루야 겐지지 주도로 영어 번역 버전도 영어사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했다. 이 역시 현재는 조너선 베비와 제이 테일러의 장격수 편집사에 밀려서 번역도 찾기 힘들다. 현재 판매되는 선문당 다큐멘터리 중 현대사를 정의선 비록 작동이다. 원래 1986년에 출판됐다가 2013년에 재판됐다. 유 산케이신문에서는 마오쩌둥 비록 역시 내놓은 바에 있다. 장제선은 1915년부터 1973년까지 357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으로 일기를 썼다고 한다. 1917년에 부진성 지역의 현대사에 휘말리면서 1917년 이전의 자료는 일부 소실되었다. 제유라는 제목 아래 그날 있었던 주요 사건과 알게 된 과정을 예정에는 제목 아래 급히 해야 할 일을 주의라는 제목으로 정세평가와 판단하였다. 이말 일은 적고 기사라는 제목 아래 그날 할 일을 적어놨다. 그리고 매주마다 반성한 점과 다음 주에 할 일을 매달마다 반성할 점과 그달에 있었던 사건들을 적었다. 매년마다 반성할 점을 적어두고 빼어빠진 기록들을 목적해 놨다. 주의 인물에 대한 평이나 욕 또는 성행위에 관련 기록을 적어두기도 하였다. 미국 후보 연구소가 유족으로부터 이걸 빌려와 2006년 이후 세 차례 걸쳐 일기를 공개하였다. 장제스가 당대 중국의 1인자였던 만큼 중국 현대사의 연구에 있어서 중년사로에게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부전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대만 현대사 연구에도 중요한 부분만큼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일기는 시한상권 때 장제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장하학령은 장제스를 체포했지만 장제스의 일기를 읽어온 후 장제스가 아주 애국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장제스를 제거하는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장제스가 집권자였던 시절이 일기에 공개됐다. 연구소에 열람을 신청하고 다시 후보 연구소에서 장제스 유족들에게 허락을 받는 식으로 진행돼서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보기 복잡하다. 게다가 이후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져서 장제스의 남은 유족들이 누구 마음대로 일기를 후보 연구소에 기재했냐고 소송을 걸었다. 승소함에 따라서 장제스의 장진고 일기 전질이 모두 대모로 반환하였다. 사관에서는 단행본을 행시 후 출간하였다. 한편 1917년 이전의 일기는 장제스가 쓴 순원을 따라 공정성으로 떠나면서 장제스의 연상을 맡아 보관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식에 발견되어 파괴되지 않았다. 현재 주목대리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일기지만 자기 검열이 아직 없다고 보이는 힘들다. 장제스는 이 일기를 부하들에게 보여주며 의지는 애국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였다. 동시대인
하울 요세프 게브레스 일기가 사후 해골 출간을 전제로 시적 100% 신뢰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 배영 교수가 1930년대, 70년대 일부 공개된 일기를 바탕으로 장기스 일기를 읽었다. 이 사람은 본명은 항면위로 중일 전쟁에도 참전했던 주가민국군 장교 출신이다. 1950년대 미국으로 유학한 이후 2000년대 타결 때까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였다. 전공은 중국 근현대사는 아니고 명나라 경제사다. 이는 위에 언급한 공개된 일기가 아닌 일기 공개 이전에 나온 부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책이다. 이양 교수는 2006년 일기 완전 공개가 있기 전에 2000년에 다 죽었다. 그래서 장녀스 일기를 읽다 약자의 말을 보면 번역이 너무 늦어서 죄송스럽다는 약자의 말이 나와있다. 2004년에 원고를 받았는데 중국어판과 영어판이 너무도 다른 등 번역의 애로사항이 있어 2009년에야 완성됐다고 한다. 타이완 출판 버전과 미국 출판 버전이 다르다. 미국 버전은 미국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스틸웰 장제스 브라나 카이로 회담 등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넣었다고 한다. 영국의 저널 리스트에 조노선 펜비 경기 적성 장제스 평전이 있다. 장제스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년대 2000년대 초반인데 이를 감안하면 꽤나 전향적인 장제스 재평가를 이뤄내서 공정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대 언론 보도나 편향된 일부 자료를 사용하고 사실 관계에서도 일부 오류가 발견되는 등 지금 보기엔 좀 비판점이 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이런 장제스의 평전, 미국 예우관 출신의 제일라가 집필하고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장제스 평전이 있다. 이건 국내에 지금 발간되지 않았다. 조나단 펜비의 책보다도 최상적인 장제스 재평가를 시도한 책 중 하나다. 과적 등 평전 등 샤오평 평전을 집필했던 알렉산드로 판초프의 스티븐 레빈 장제스 평전을 2023년 새로 썼다. 1887년 1975년까지 대만에서는 장통정절 브라타의 장제스를 증서하는 책들이 많다. 다만 장제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만 보수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의 학문적인 질은 장담할 수 없다. 중국 본토에서는 20세기까지만 해도 장제스를 부정부패와 부하 관리 제도로 거대 중공의 대륙을 내주고 대만으로 도망친 보내간 사람으로 비하했다. 21세기 들어 양원 관계가 강조되면서 재평가되어 항의를 지도자로서 평가를 면허에 조성되면서 장제스 평전의 불가능 등 일종의 장제스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단 장제스가 못했던가 대륙 쟁탈전에서 패하여 대만으로 철수했지만 그 57년 동안 일기를 썼다는 게 대단한 업적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어떻게 매일매일 굳이요 일기를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 장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응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